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한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수료하고 원장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힘없고 일합니다 라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순간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을 얻고 일을 해주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수료생들 중에서 저하고 인연을 맺은 분들 중에서 있다면 가끔씩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올리면서 선생님들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아마도 일보다는 관계의 갈등 그리고 억울한 상황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하고 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고 또 근무를 할 때 내가 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늘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가 최근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너무 힘든 중환자실이에요. 그런데 그 B라는 친구는 조금 편한 곳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똑같은 급여를 받고 더 힘들게 일을 하는 본인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득 그날 제가 그 PT에 올라갔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그 일반 사람에게는 무겁지 않지만 제게는 좀 무거운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들게 하셨을 때 선생님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예, 저는 무거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을 하셔서 내가 이 10개 하고는 만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트에서 선생님 그걸 내려주셨어요. 너무 그 다음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선생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걸 했었으면 아마 이 두 번째 가벼움을 인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너무 쉬운 곳에서 일을 하고 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응대하기 쉽고 또 내 말을 잘 듣고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계속 살아왔다면 힘든 난관이 왔을 때 우리가 견뎌내는 그 무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온 시련 또는 힘듦, 갈등, 관계 관리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또 이것을 어차피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한층 성숙이라는 그 단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성장과 성숙, 이 단계는 편안한 환경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때 바닥으로 푹 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이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위를 보면서 올라갈 생각을 먼저 하나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그 바닥에서 댕굴댕굴 구르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는 순간 그냥 나한테는 기회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고 포기를 하고 사시나요? 회복 달력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나를 인지한 순간 이제 더 내려갈 곳은 없어. 예, 그리고 그 치고 있는 그 순간의 높이만큼 올라가는 게 회복 달력성이죠. 관계에서의 갈등은 그 순간에 처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지만 지금 일어난 현상을 내 마음으로부터 감정을 조금 빼면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 현상을 기승전결로 지켜보는 나의 여유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이 현상 뒤에 내가 내 감정을 앞세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분석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방안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관계에서의 갈등은 우리가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성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관계 갈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처럼 상대와 나의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통하지 않는 소리는 말이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면 이 의사소통이 도대체 소리로만 느껴지는
장애 요소가 있겠죠. 너하고 나하고의 가치관이 달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해왔던 사람이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는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입장 차이. 나는 상사고 나는 부하 직원이야. 나는 여자고 나는 남자야. 나는 뭐 이거고 나는 너야.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상호 간의 고객과 직원 이 등의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고객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볼까? 내가 또 직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볼까? 이러한 부분을 상대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선입견,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런 선입견도 내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이나 소통을 할 때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했던 경험, 네, 그리고 우리의 그 외적으로 갖추어진 외모라는 부분도 이 소통의 장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을 잘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관계 갈등만 잘 완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기브앤테이크의 원리가 적용되는 직장이라는 곳이 있고 또는 호혜성의 원리가 맺어지지 않는 또 가까운 관계의 단위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직장이나 외부에서는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잖아요. 내 이 직장 그만두면 정말 저 사람 보느니 병될 바에야 나 이 직장 그만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이렇게 혈연과 지연으로 나누어진 인연은 내가 싫다고 안 볼 수 없으면서 늘 겪어야 되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한층 더 피로감과 힘듦과 이런 부분을 더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둘 다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전체 평균 8%에 불과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당신의 지금 현재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현재 관계는 편안하십니까? 자, 그 안녕과 편안이 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내 마음 안에 크로와상처럼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여있는 이 부분을 이제 벤틸레이션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모두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걸 봤어요. 이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 하나 찾기가 왜 그렇게 힘드니? 저 바다에 가서 모래사장 안에서 진주조개를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가서 산삼을 찾아오라는 것도 아닌데 네 마음속에 네 마음 안에 네 마음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니? 라고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거 허겁지겁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결코 들여다볼 수 없고요. 요즘에 우리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에서 많이 추천되는 것이 명상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분, 2분, 3분, 4분, 5분, 심지어 10분까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참 어려웠던 저는요. 요즘 조금씩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사고, 네. 타인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수용 가능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내 마음 안에서 볼 때 편안한 감정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또 많은 선생님들, 병원이라는 환경은 결코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맡기는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 고객은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군대식 라인 조직,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상하 간의 관계나 그 라인 속에서의 어떤 조직 간의 관계는 상호 화기애애한 관계보다는 조금 더 명령과 지시 전달 스타일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감정을 또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 팩트를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상황이 잘못됐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또는 조직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관계의 갈등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소년이 그 시골에 가서 시골에 놀러를 갔는데 우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영국에서 놀러 온 기공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을 그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시골 소년이 그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기공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기공자는 그 시골 소년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10년 전 나를 물에서 구해준 그 시골 소녀는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한번 그 근황을 알아봤더니 그 소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고 기공자는 아버지께 얘기를 해서 그 소년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영국에서 온 기공자는 훗날 윈스턴 처칠 수상이 되고요. 그 시골 소녀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불세출이 의학자 불세출이 의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플레밍 박사입니다. 훗날 1940년 5월인가요?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전쟁터를 순시하던 처칠 수상은 폐렴이라는 질환으로 또 한 번 드러눕게 됩니다. 그때 처칠이 그 플레밍 박사가 발견한 페니실린이 처칠의 생명을 살리는데 또 한 번의 보답을 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이 서로의 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내가 만난 고객, 또 내가 만난 우연한 만남, 또 우연한 인연, 상당히 저는 교육원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 관계 하나하나의 끈이 상당히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는 광활한 우주의 바늘 하나를 탁 꽂아 놨을 때 그 우주의 바닥에 모래사장에 바늘을 꽂아 놨는데 하늘에서 실을 하나 톡 떨어뜨렸는데 그 실이 나폴나폴 날아서 그 바늘 귀에 끼일 말도 안 될 그 확률로 지금 우리 옆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이 만났다라는 인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서로의 생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생에 아픔을 주고 무언가 찝찝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악연이라고 하죠. 저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좋은 인연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잘 완화시키고 조직이든 직장에서든 나를 먼저 바라보고 상대에 대한 타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석을 하면서 포지티브 싱킹으로 내 기준의 틀을 조금 벗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나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찍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